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종종 음주 녹화를 합니다. 제가 원래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요. 요즘에 기회 되는 대로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나름의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응원해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름의 주사 아닌 주사가 있어요. 그렇게 근현대사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음주 상태에서 라이브를 하는 건 좀 위험하죠. 그런데 녹화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지우면 되니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난번에 1971년 대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이 유신이거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녹화는 해봅니다. 화두만 던져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두 글자 유신. 근데 그 유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신과 중화학공업 이야기를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과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공로와 과실. 근데 공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그 공로와 과실이 엉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그게 유신과 중화학공업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971년 대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유신하는 게 그 다음에예요. 1972년. 그럼 그 시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971년 대선 압승이었습니까? 아니죠. 신승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80% 가까이 나옵니다. 김대중이 45%를 득표합니다. 그럼 1972년은 어떤 해였을까요? 김대중이 박정희를 흔들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해였겠죠. 사회 혼란, 일촉즉발, 여차하면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은 발목 잡힐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당시에 김대중 후보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주장하던 게 대중경제,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했던 건 수출주도, 중화학공업 육성. 뭐가 더 매력적이었을까요? 당연히 김대중이지. 당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수출주도로 성장을 해야 하며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거랑 여러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이것 공짜, 이것 공짜, 이것 공짜. 상대가 되겠냐고. 여러분, 그 당시 시대상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한국 좌익들 특징이 있어. 소요 사태를 부추기면서 국민 걱정은 안 한다니까요. 나와라, 행동해라, 부추기다가 피해자가 생기면 가해자를 규탄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난노당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 70년대로부터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민주당 당대표는요, 국익하고 딱히 관련 없는데요, 길에 나와라, 분노해라, SNS로 부추기고 있다고. 광우병 때는 안 그랬습니까? 나와라, 행동해라 부추기면서 학생들의 미래, 시험기간 이런 거 걱정했어요? 부추길 대로 부추기다가 일 커지고 통제 심해지고 명박산성 이런 거 생기면 거기에 포인트 잡아가지고 규탄,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 선동판에서 누가 개인의 미래를 걱정합니까? 19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에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리더 박정희는 그 사람들을 꽤나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현실적으로 진단하는 리더였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서인지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더 강력한 통제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같이 판단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과정에는 꼭 피해자가 있으니까. 저는요, 폭력적으로 남용된 권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규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아픔이 배어있고 상처가 배어있는 시절을 무리하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전해드리고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면 이 방송은 의미가 있는 거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런데 당시에 대중경제이론이라는 책을 보면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결단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책이 박현채, 정윤영, 임동규 이런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박현채는요, 민족경제론을 주장한 경제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빨치산 소년 돌격부대 출신입니다. 출신이 빨치산이라더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조선대 교수할 때도 그 이후에도 빨치산 경력을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뭐 전향이고 반성이고 없지.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하던 두 가지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종속이론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근대화 이론, 종속이론. 제가 수능 독학으로 공부하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근대화 이론이 서구사회랑 교류해라 이런 거라면, 종속이론은 서방과 관계를 끊어야 그래야 산다, 자립경제가 되어야 발전한다, 자력갱생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그런 낙후된 상황을 해설하는 디펜던시 시어리라는 이론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70년대 전후에 여기저기서 유행을 했고 많은 개도국들이 그 길을 가다 망하지. 그리고 저도 공부할 때 종속이론으로는 신흥공업국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신흥공업국가가 뭐야? 당시에 대만, 한국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갑론을박했을지 몰라도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틀린 길이었네 했던 두 가지가 뭐예요? 사회주의와 종속이론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 당시에 대한민국판 종속이론이 대중경제였다고. 그리고 그 지지 세력 속에 다수의 사람들이 심취해 있던 게 사회주의였고, 이게 70년대 전후의 풍경이었고요. 한 리더가 강력한 통제로 그 두 가지를 제압한 겁니다. 그게 옳았냐 옳지 않았냐는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천명한 게 1971년 1월, 그리고 71년 4월에 대선을 치른 거예요. 그럼 그 대선은 무슨 대선입니까? 대중경제 담론과 중화학공업 담론의 대결이죠. 그런데 어쨌든 박정희가 이기고 김대중이 졌어요. 근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시 야당이 근대화를 이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공식 행사에서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고자 책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당을 어떻게 비판했냐면,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구실 삼아서 횡포를 부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중화학공업을 향해 가는 판단 하나하나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해결하며 갔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유신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는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다고 한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극우적인 발상일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상이죠. 대한민국 좌익에게는 항상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선거에 이기면 나라를 장악하는 플랜 A가 있고요. 선거에 지면 나라를 흔드는 플랜 B가 있죠. 근데 유신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었어요. 플랜 A에 실패하고 플랜 B를 준비하는데 그 플랜 B마저 무력화시킨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그 플랜 B에 시달려 왔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플랜 B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직접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키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면서 MBC 따위에 흔들리지 않죠. 저도 저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제 목소리가 여기저기 전해집니다. 4시 10분 도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